안녕하세요. 마스터 J입니다. 확률 수사국 1%의 살인, 3건, 셀프 빨래방의 1%.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남은 시간 1초. 새벽 2시를 넘긴 셀프 빨래방은 이상하게도 조용하지 않았다. 건조기들이 식어가는 소리, 천장 환풍기가 밀어내는 둔한 바람, 세제 냄새와 젖은 섬유 냄새가 겹친 공기가 계속 웅웅 울었다. 유리문 바깥으로는 비가 오지 않았고 간판 불빛은 멀쩡했는데 안쪽 바닥 일부만 유난히 번들거렸다. 구급대원이 장갑 낀 손으로 들것 꼬리를 정리하며 짧게 말했다. 사망자 윤서아 여자 35 클린큐브 본사 운영감사팀 대리입니다. 오전 2시 14분 세제 보충 납품 기사 김도식 씨가 발견했고요. 출입문은 정상 개방 상태, 뒤쪽 서비스문은 안에서 잠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조기 6번 앞 바닥이 젖어 있었고 빨래 바구니 하나 넘어져 있었어요. CCTV는 4대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현장상으로는 미끄러져 뒤통수를 부딪힌 사고사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자정 50분에서 1시 30분 사이.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별 의미 없다는 듯 덧붙였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조기 6번에 남은 시간이 아직도 1로 떠 있네요.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현장은 그런 사소한 걸 그냥 넘긴다. 숫자 하나쯤 남아있는 건 기계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니까? 젖은 바닥 끝에서 멈춰 선 남자가 고무장갑을 받아 들었다. 바닥에 시선을 둔 채 낮게 물었다. 최초 발견자가 어디 있죠? 근처 순경이 반사적으로 차세를 고쳤다. 바뀝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시체의 발끝과 바닥 사이를 먼저 봤다. 넘어지면서 긁힌 자국, 미끄러지며 밀린 물기, 바구니가 눕는 방향.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다시 말했다. 이 바닥 누가 밟았죠? 현장 요원이 잠깐 머뭇거렸다. 구급대 진입 전에 한번 발견자가 흔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제야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한 팀장님, 한도윤은 그제야 허리를 폈다. 유리문 바깥이 아니라 천장 카메라 각도와 건조기 문 손잡이 쪽을 먼저 보는 눈이었다. 급한 현장에서 오히려 더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주변이 먼저 조용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시신을 내려다봤다. 윤서아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뒤통수 쪽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한쪽 손은 넘어진 빨래 바구니 손잡이를 붙잡은 채 굳어 있었다. 왼발 슬리퍼는 벗겨져 건조기 아래 들어가 있었고 오른발은 그대로였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미끄러짐 사고였다. 젖은 바닥, 뒤통수 손상, 늦은 발견. 너무 전형적이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옆에 있던 순경이 얼른 입을 열었다. 본사 운영감사팀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이번엔 검시관이 대신 답했다. 현재까진 두부 손상, 넘어지며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한도윤은 윤서아의 목과 손등, 손톱 가장자리를 아주 잠깐만 봤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이 떨어지자 바로 옆에서 태블릿 화면을 넘기던 여자가 시선을 들었다. 그녀는 현장 출입선 바깥에서 납품 기사와 짧게 대화를 끝낸 뒤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상대가 숨기고 있는 부분만 정확히 골라내는 표정이었다. 발견자는 손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정말 안 건드린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근처 형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또 시작이네, 오가은. 오가은은 태블릿을 접지 않았다. 시신은 흔들었고 바구니는 세웠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당황해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손 뗀 건 손 뗀 거죠. 한도윤이 바깥을 보며 말했다. 먼저 들을게. 그때 빨래 접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둔 여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두드렸다. 화면에는 출입문 개폐 시간과
기기 사용 로그가 분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 소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기록상 윤서아는 00시 43분 12초에 들어왔어요. 앱 결제로 세탁기 3번, 건조기 6번을 연달아 사용했고요. 문제는 건조기 종료 시점이 깔끔하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상 종료면 0으로 가야 하는데 1에서 멈춘 채 로그가 끊겨 있어요. 현장 요원이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다가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백세진 씨, 그거 기계 오류일 수도 있죠? 백세진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오류는 늘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오류도 패턴이 있어야죠. 이건 패턴이 없어요. 그 말에 출입선 뒤에서 팔짱을 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구두 끝이 젖은 타일 앞에서 멈췄다. 셔츠 소매는 반듯했고 눈빛은 현장보다 절차를 먼저 보는 사람의 것이었다. 가정은 줄이죠. 지금 단계에선 사고 사로도 충분합니다. 무인 매장 야간 단독 이용, 젖은 바닥, 후두부 손상, 과도한 해석은 보고서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오가은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말투 보니 또 규정 들고 오셨네요. 누군가 작게 웃었고 옆 형사가 혀를 찼다. 윤태호 씨,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윤태호는 웃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과장하지 말자고. 한도윤은 두 사람을 보지 않았다. 대신 서비스문 손잡이를 한번 눌러봤다. 안에서 잠긴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문과 바닥 사이에 튼 손잡이 아래의 미세한 긁힘, 그 바로 밑에 말라붙은 세제 방울 자국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서비스문 바로 앞은 젖어 있지 않았다. 정확히 그 앞만 말라 있었다. 현장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여러 번 드나들면 오히려 마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곳은 무인 매장이고 발견 전까지 드나든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젖은 바닥과 마른 사각형의 경계가 너무 또렷했다. 물은 번지는데 저건 잘라낸 것처럼 끊겨 있었다. 한도윤이 말했다. 사망자 정보부터 정리해. 오가은이 태블릿 화면을 타시켰다. 그녀는 마치 수첩을 읽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윤서아. 35. 여자. 클린큐브 본사 운영감사팀 대리. 가맹점 운영비 정산과 야간 무인점 점검을 맡고 있었어요. 최근 48시간 동선은 어제 오후 본사회의, 저녁에는 이 매장 포함 서브권 점포 2곳 순회 점검. 오늘 자정 직전엔 근처 카페에서 가맹점주 최민석 씨를 만났고요. 관계자로 바로 엮이는 사람은 2명이 먼저 보여요. 이 매장 점주 최민석 그리고 약혼자 박준혁. 리스크 포인트는 하나, 이번 주 안에 제출 예정이던 특별감사 보고서입니다. 정산 누락이랑 허위 유지보수 청구권이 걸려 있어요. 윤태호가 바로 끼어들었다. 그건 아직 확정 전입니다. 오가은이 그를 쳐다봤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말했어요. 확정이라고 안 했고. 한도윤은 시신 옆에 바구니를 들여다봤다. 안에는 젖은 흰 셔츠 한 장, 운동복 하에 한 벌, 수건 2장이 전부였다. 밤중에 굳이 빨래하러 온 사람치고는 양이 적었다. 점검 중 세탁 상태 확인을 위해 기계를 돌린 걸 수도 있었다. 그 자체로 이상하진 않았다. 이상한 건 다른 데 있었다. 윤서아의 가방 안에는 노트북, 충전기, 인쇄된 점검표, 보조 배터리, 립밤, 차키가 있었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었다. 세탁을 하러 온 사람보다는 일을 하러 온 사람의 가방이었다. 한도윤이 장갑 낀 손으로 점검표를 넘겼다. 매장 청결 상태, 기기 작동 상태, CCTV 화질, 비상벨 점검, 출입문 닫힘 속도. 그 항목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쳐져 있었다. 출입문 닫힘 속도. 옆에는 윤서아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1초 느림. 한도윤은 그 문장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냥 접어 다시 넣었다. 그때 바깥에서 오가은이 발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세제 납품 기사 김도식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상태였다. 그는 두 손을 몇 번이나 문질렀고
신발 바닥이 젖을 때마다 괜히 뒤를 돌아봤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처음엔 잔 줄 알았죠. 요즘 야간에 취객들도 들어오니까. 문은 열려 있었고요. 오가은이 물었다. 예. 자동문이요. 제가 앞에 서니까 바로 열렸어요. 안에 사람은 없었고,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분을 보기 전까지는. 한도윤이 다가왔다. 들어왔을 때 건조기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김도식이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아니, 소리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환풍기 소리였나? 제가 그걸 다 기억. 바닥은 어땠죠?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고. 어디가? 여기요. 이 앞. 그가 가리킨 곳은 건조기 6번 바로 앞이었다. 한도윤은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물었다. 서비스문 앞은요? 김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안 봤다는 표정이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시체만 본다. 문 앞 바닥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백세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점주 최민석은 23시 11분에 마지막으로 앱 관리자 모드로 접속했어요. 원격으로 기기 상태 본 것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00시 58분 07초에 내부 서비스문 센서가 한 번 떠요. 4초 열림으로. 윤태호가 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 문은 직원 티 없으면 안 열립니다. 오가은이 말했다. 윤서아 씨가 점검 나왔으니까 본사 마스터키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죠. 백세진은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가능하죠. 근데 그 직후 00시 58분 12초부터 01시 00분 01초까지 실내 3번 카메라 화면이 흐려져요. 렌즈에 김이 서린 것처럼. 건조기 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윤태호가 말했다. 1분 가까이? 백세진이 되물었다. 윤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윤은 시신 곁에 다시 쪼그려 앉았다. 윤서아의 손등에는 가는 붉은 자국이 하나 있었다. 바구니 손잡이에 쓸린 걸로도 볼 수 있었다. 목 아래에는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점상 출혈이 몇 개 있었지만 이 거리에서는 누구도 그걸 먼저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두가 뒤통수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는 벗겨진 왼발 슬리퍼를 집어 들었다. 밑창이 젖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지가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 젖은 바닥을 급히 딛고 벗겨졌다면 바닥에 미세한 포풀이나 세제 찌꺼기가 더 들러붙어야 했다. 누군가 닦은 것처럼 깨끗했다. 그는 슬리퍼를 내려놓고 건조기 6번 창문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흰 셔츠 한 장이 돌다 멈춘 듯 접혀 있었다. 정말 평범한 셔츠였다. 단추 하나, 왼쪽 소매 끝에 아주 작은 실밥, 그리고 칼라 안쪽에 박힌 세탁소 라벨. 개인 빨래가 아니라 매장 테스트용 세탁물 같았다.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일하러 왔네. 오가은이 고개를 돌렸다. 네, 빨래하러 온 게 아니라 윤태호가 곧장 반박했다. 그건 아직 가방이 그렇고 점검표가 그렇고 세탁물 양이 그렇지. 한도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은 사람을 감지하면 스르르 열리고 두 박자쯤 쉬었다가 닫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번 더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멈추고 닫혔다. 그리고 또 한 번. 오가은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다. 느려요? 딱 1초. 한도윤이 대답했다. 그 1초가 왜 점검표에 동그라미로 표시됐는지, 왜 죽은 여자가 그걸 따로 적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도윤은 늘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1초, 1도, 1cm 같은 것에서. 백세진이 화면을 더 내렸다. 팀장님, 말해. 출입 기록 하나가 이상해요. 처음엔 누락된 줄 알았는데 삭제 흔적이 있어요. 일반 화면엔 안 보였는데 임시 캐시에서 잡혀요. 오가은이 성큼 다가왔다. 누구 기록인데? 백세진은 몇 번 더 키를 두드렸다. 화면 아래 희미하던 한 줄이 선명해졌다.
시간과 문구가 복원되기 시작했다. 00시 58분 07초 내부 서비스 문 열림, 사용 권한, 운영자, 윤태호의 표정이 먼저 굳었다. 운영자 권한은 점주나 본사 관리자만 쓸 수 있었다. 윤서아가 본사 직원이니 이상할 것 없다고 넘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백세진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녀가 화면 오른쪽 끝을 확대했다. 식별 아이디 마지막 4자리가 떠올랐다. 그건 윤서아의 4번이 아니었다. 2부, 닫히지 않은 문. 그건 윤서아의 4번이 아니었다. 백세진이 화면을 조금 더 확대했다. 희미하게 복원된 숫자 4자리가 선명해지자 오가은이 먼저 숨을 들이켰다. 이거. 점주 계정 끝자리예요. 백세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대신 로그창을 하나 더 띄웠다. 관리자 권한은 2개예요. 본사 마스터키, 점주 운영키. 복원된 건 운영키 쪽입니다. 윤태호가 바로 말했다. 운영키는 복제될 수 있습니다. 복제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가은이 묻자 윤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한도윤은 서비스문 손잡이를 다시 한번 봤다. 마른 바닥, 문 아래의 긁힘, 그리고 건조기 6번에 남은 시간 1. 아직은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흩어진 것 치고는 너무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었다. 점주 불러. 그 한마디에 형사가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셀프 빨래방 유리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패딩 위로 비 냄새 대신 찬바람 냄새가 묻어 들어왔다. 놀란 사람치고는 발걸음이 구르고 당황한 사람치고는 시선이 너무 빨랐다. 안쪽을 한번 보고 시신을 피하고 바로 건조기 쪽을 봤다. 그 다음에야 사람들을 둘러봤다.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그는 먼저 그렇게 말했다. 누가 묻기도 전이었다. 오가은은 그 첫 문장을 그냥 흘리지 않았다. 너무 빨리 준비된 대답은 대개 질문보다 먼저 나온다. 최민석 씨죠. 예, 마지막으로 윤서아 씨를 본 건 언제예요? 최민석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어제 카페에서요. 자정 전쯤. 점검 온다고 해서 잠깐 얼굴만 봤습니다. 그 뒤로는요? 없습니다. 전 집에 갔고요. 한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최민석을 보지 않았다. 건조기 반사창에 비친 얼굴을 봤다. 정면보다 반사면이 덜 준비된 표정을 보여줄 때가 있다. 집에는 몇 시에? 11시 반쯤이요. 누가 봤죠? 아내가요. 기계가 식는 소리가 끼어들었다. 짧은 정적 뒤에 백세진이 아주 건조하게 입을 열었다. 23시 11분에 운영자 앱 접속하셨고 00시 58분 07초에 내부 서비스문 열림 기록이 있습니다. 최민석의 시선이 백세진에게 갔다가 곧장 돌아왔다. 원격 접속이야 늘 합니다. 점포 상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서비스문은 제가 연 적 없습니다. 운영키인데요. 그럼 윤서아 씨가 쓴 거겠죠. 점검 나왔으니까. 오가은이 물었다. 운영키는 점주님 폰에만 있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 말고 실제로요. 최민석은 대답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골랐다. 제 폰에만 있습니다.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운영자 계정 공유는 규정 위반입니다. 오가은은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실제로 공유했는지. 최민석은 짜증을 눌러 삼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안 했습니다. 한도윤이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봤다. 사망자는 누구지? 최민석의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였다. 질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왜 그걸 자신에게 묻는지 계산하는 표정이었다. 본사 직원이죠. 윤서아 대리. 사인은 뭐로 찍혔지? 이번엔 최민석이 대답하지 못했다. 검시관이 대신 말했다. 현재는 후두부 손상입니다. 한도윤의 시선은 다시 최민석에게 돌아갔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최민석은 바로 답했다. 미끄러진 거겠죠. 바닥이 젖어 있잖아요. 너무 빠른 답이었다. 오가은이 조용히 물었다. 바닥이 젖어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최민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경찰이 말해줬겠죠. 이런 현장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말했죠? 아니, 그냥 짐작이죠. 오가은은 태블릿에 짧게 메모했다. 첫 번째 흔들림이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은 젖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미끄러졌겠죠. 정도에서 멈춘다. 현장을 이미 본 사람만 바닥 상태를 먼저 끌어온다. 백세진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점주님 23시 42분에 윤서아 씨 폰으로 통화하셨네요. 18초. 점검 위치 물어본 겁니다. 왜요? 아까는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셨는데 최민석의 입이 잠깐 멈췄다. 정확히 한 박자였다. 아, 그 뒤에 확인차 전화는 했습니다. 오가은이 고개를 들었다. 방금은 없다고 하셨죠. 기억이 헷갈린 겁니다. 그때 한도윤이 바닥 쪽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기억이 헷갈리기엔 너무 빨랐어요. 최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도윤은 시신 쪽으로 걸어갔다. 검시관이 옆으로 비켜섰다. 장갑 낀 손이 윤서아의 턱선 아래를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후두부 손상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바로 그걸로 묻기에는 걸리는 게 하나씩 들고 있었다. 목 아래 다시 보여줘요. 검시관이 손전등을 비췄다. 머리카락 및 피부에 작은 점상 출혈이 몇 개 더 보였다. 옅지만 있었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사람에게서 당연하게 보이는 자국은 아니었다. 검시관이 낮게 말했다. 후두부 출혈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도윤이 받았다. 목 앞쪽 피부와 설골 주변은 부검해 봐야 합니다. 압박 흔적 가능성을 배제하긴 이릅니다. 윤태호가 즉시 반응했다. 그 정도로 질식사까지 보는 건 과합니다. 검시관은 감정 없이 대답했다.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가은이 시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윤서아의 오른손 검지 손톱 아래에 희끗한 섬유한 올이 끼어 있었다. 수건 섬유처럼 두껍지 않았다. 의류 라벨이나 장갑 안쪽 마감에서 나올 법한 미세한 실이었다. 이거 채취해 주세요. 현장 요원이 바로 증거 봉투를 꺼냈다. 백세진이 또 말했다. 카메라 흐림 구간 있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실내 3번 카메라 프레임을 멈췄다. 건조기 열기 때문이라 보기엔 화면이 이상했다. 전체에 김이 서린 게 아니라 렌즈 오른쪽 윗부분부터 아래로 쓸린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김서림이면 자연스럽게 퍼져야 해요. 이건 닦인 흔적에 가깝습니다. 누가 렌즈를 닦았다는 겁니까? 윤태호가 말했다. 아니면 가렸거나 백세진은 담담했다. 둘 중 하나죠. 한도윤이 건조기 6번 앞에 쪼그려 앉았다. 바닥에 젖은 부분 가장자리 그리고 마른 부분 경계. 누군가 물을 흘렸다면 퍼지는 방향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물기는 조금 이상했다. 건조기 앞에서 넓게 번졌지만 시신 왼쪽 뒤로는 거의 가지 않았다. 사람이 넘어지며 흘린 세제물이라면 몸이 밀린 쪽에도 더 남아야 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미끄러져 넘어진 자리 같지가 않아. 오가은이 고개를 돌렸다. 바닥이 아니라 다른 데서 먼저? 가능성. 검시관이 손전등을 끄며 받았다. 후두부 손상은 사후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든 죽은 뒤든 부딪히면 상처는 남으니까. 윤태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지금까지 현장 판단이 다 틀렸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가설이죠. 한도윤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잘 들렸다. 사고처럼 보이는 가설. 잠깐의 정적 뒤 오가은이 최민석 앞으로 갔다. 카페에서 윤서아 씨랑 무슨 얘기했어요? 최민석은 입술을 한번 적셨다. 점검 얘기요. 매장 청결, 정산, 그런 거. 특별감사 보고서 얘기는 안 했고요. 그건 본사 일 아닙니까? 최민석 씨 점포가 그 보고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 말에 최민석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다. 허위 청구 같은 거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허위 청구라고 말 안 했는데요. 최민석은 곧장 시선을 내렸다가 들었다. 오가은은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먼저 꺼낸 단어는 늘 편한 단어다.
머릿속에 이미 떠오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한도윤이 말했다. 카페 CCTV 확보하고 최민석 휴대폰 위치랑 차량 이동도 같이. 형사가 바깥으로 움직였다. 윤태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껐다. 지금 이 정도로 점주를 의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의심 말고 확인. 한도윤이 짧게 잘랐다. 다르죠. 백세진이 이번엔 윤서아의 앱 사용 내역을 띄웠다. 윤서아 씨가 세탁기 세 번째로 시작한 시각이 00시 44분. 종료가 01시 08분이에요. 그런데 건조기 여섯 번째 사용 시작이 00시 46분으로 찍혀 있어요. 오가은이 바로 물었다. 세탁 끝나기 전에 건조기를 켰다고? 기록상은 그래요. 윤태호가 말했다. 앱싱크 오류일 수 있죠. 오류면 앞뒤가 한두 초 정도 틀어지지 20분 넘게 겹치진 않아요. 백세진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윤서아 씨 폰은 00시 52분 이후 잠금 해제 기록이 없습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들렸다. 그러면 00시 58분 서비스 문 열림은 윤서아 씨 폰으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최민석이 입을 열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더더욱 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 폰은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봤다면서요. 오가은이 말했다. 같이 있었습니까? 폰까지. 최민석은 이번엔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에 형사가 피식 웃었다가 곧 입을 다물었다. 한도윤은 시신 옆 가방에서 점검표를 다시 꺼냈다. 출입문 닫힘 속도 1초 느림. 그리고 그 아래 거의 메모처럼 눌러쓴 한 줄이 더 있었다. 밖에는 접힌 부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문장. 서비스문 응답 간격 불규칙. 그는 종이를 백세진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로그랑 맞춰봐. 백세진이 받아들고 눈을 좁혔다. 응답 간격이면 센서 지연일 가능성도 있어요. 일부러 문이 닫히는 타이밍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고. 오가은이 최민석을 봤다. 최근에 서비스문 수리했어요. 아니요. 점검 요청은요? 없습니다. 백세진이 바로 고개를 들었다.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18시 20분 점주 계정으로 서비스문 닫힘 지연 문의 넣으셨어요. 최민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준비된 표정이 벗겨졌다. 그건 사소한 거라 취소했습니다. 수리기사 방문 기록은 없고 취소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착각했겠죠. 오가은이 조용히 웃었다. 상대를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거짓말이 두 번째로 같은 자리를 밟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최민석 씨, 예. 지금부터는 착각 말고 사실만 말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바깥에서 한 형사가 다시 들어왔다. 팀장님, 카페 쪽 먼저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자정 직전까지 맞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해. 윤서아 씨가 먼저 나갔고 7분 뒤에 최민석 씨도 나갔습니다. 방향이 달라 보였는데 주차장 카메라 하나 더 보니까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이쪽 골목 방향으로요. 최민석이 곧장 말했다. 아니, 그건 집 가는 길이. 집 반대 방향입니다. 형사의 대답이 빨랐다. 오가은은 최민석을 가만히 봤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얼굴색이 누그러지지 않았다. 놀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너진다. 그런데 이 남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다. 한도윤은 다시 건조기 6번의 표시창을 봤다. 1분. 끝나지 않은 1분 같았다. 혹은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1분. 그는 손가락으로 표시창 옆 플라스틱 테두리를 쓸었다. 아주 미세한 끈적임이 남아있었다. 세제 같기도 손에 묻는 다른 무언가 같기도 했다. 검시관이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왜? 후두부만으로는 설명이 덜 됩니다. 목 주변 연부 조직, 설골, 결막 출혈 확인해야겠어요. 질식이든 압박이든 적어도 한 번은 더 봐야 합니다. 한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사라는 껍질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아직 사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다. 처음 현장에서 찍힌 그림과
몸이 말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 오가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최민석 씨. 윤서아 씨와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최민석은 이번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눈이 아주 잠깐 건조기 6번으로 갔다. 그리고 말했다. 세탁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습니다. 그냥 늦어서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백세진이 화면을 내려보며 중얼거렸다. 세탁기는 그때 돌고 있지 않았는데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최민석도 그 말을 들었다. 작은 실수였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늘 그런 데서 열린다. 없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사람뿐이었다. 3부 공일에 멈춘 이유. 세탁기는 그때 돌고 있지 않았는데 백세진의 말이 떨어지자 매장 안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다. 최민석은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입이 먼저 열리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그는 건조기 쪽을 한번 봤고 곧장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다른 기계 소리였겠죠. 다른 기계는 그 시간에 다 정지 상태였어요. 백세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차갑게 들렸다. 환풍기일 수도 있습니다.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최민석은 그 말에 기대듯 짧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도윤은 이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최민석이 눈을 깜빡였다. 예? 당신이 아는 윤서아. 한도윤은 말을 길게 들이지 않았다. 본사 점검 직원 말고. 오가은이 바로 받아 물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을 봐주는 쪽이었어요? 아니면 걸러내는 쪽이었어요? 최민석은 이번에도 준비된 대답을 찾으려 했다. 그 짧은 틈이 더 많은 걸 말해줬다. 깐깐했습니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한도윤이 다시 물었다. 검시관이 답했다. 현재는 둘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둘째는 옷감이나 팔 같은 넓은 면으로 얼굴과 목을 함께 막아 호흡을 끄는 경우입니다. 후두부 손상은 둘 다 뒤에 붙일 수 있어요. 오가은이 최민석을 똑바로 봤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민석은 이번에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아까까지는 젖은 바닥과 미끄러짐을 먼저 끌어왔는데 이제 그 설명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괜히 소매를 한번 잡아당겼다. 저는 모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겠고. 한 줄로 잘린 말이 더 무거웠다. 형사가 다가와 최민석에게 휴대전화 이미 제출과 차량키 보관 절차를 설명했다. 최민석은 강하게 버티지 않았다. 버티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대신 표정을 굳힌 채 서류에만 서명했다. 그게 오히려 한도윤의 눈에는 익숙했다. 억울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유리문이 다시 닫히고 바깥이 조금 밝아질 무렵이었다. 오가은은 근처 카페에서 넘어온 박준혁을 만났다. 윤서아의 약혼자였다. 셔츠 위에 급히 걸친 외투, 덜 마른 머리, 잠을 한숨도 못 잔 얼굴. 그가 현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형사가 먼저 막았고 오가은이 출입선 바깥에서 그를 받아 세웠다. 박준혁 씨 맞으시죠?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윤서아 씨가 어젯밤 여기 온 걸 알고 계셨어요. 점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빨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도요. 박준혁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 원래 일을 마치고 빨래를 돌릴 때도 있긴 한데 어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일하면서 자기 빨래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오가은은 태블릿에 짧게 체크했다. 한도윤의 판단과 맞아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언제예요? 0시 51분. 메시지 하나 왔습니다. 뭐라고요? 박준혁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문이 또 느려. 끝나고 전화할게. 오가은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또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걸렸다. 또요? 네. 며칠 전에도 점검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출입문이 한 박자 늦게 닫힌다고. 이상하게 사람을 오래 붙잡아두는 느낌이라고. 오가은은 박준혁을 한번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문이 느리면 그냥 느리다고 말하지 사람을 붙잡아 둔다고는 잘 안 한다.
그런데 윤서아는 그렇게 느꼈고 그걸 약혼자에게 그대로 전했다. 윤서아 씨가 점주 최민석 씨를 어떻게 봤는지도 기억나세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불편해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요. 말이 빠르다. 질문하기 전에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다고. 오가은은 그 말을 그대로 메모했다. 한편 백세진은 매장 뒤편 접이식 탁자 위에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있었다. 제조사 로그 뷰어, 앱 관리자 기록, CCTV 원본 프레임 4개 창이 동시에 돌아갔다. 화면 속 시간은 모두 비슷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00시 57분 58초, 004 58분 07초, 00시 58분 12초, 00시 59분 01초. 한도윤이 그녀 옆에 섰다. 보여? 백세진은 건조기 6번 로그를 띄웠다. 01에서 멈춘 건 단순 오류가 아니에요. 이 기종은 3가지 경우에만 표시창이 최종 01을 길게 남겨요. 첫째, 남은 1분 구간에서 문을 열었다 닫을 때. 둘째, 서비스 모드로 진입했다가 바로 빠져나올 때. 셋째, 냉각 종료 전에 전원을 끊었다가 복구될 때. 셋 다 자연스럽진 않네. 한도윤이 말했다. 네. 그리고 셋 다 사람 손이 필요해요. 오가은이 막 현장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박준혁 쪽 확인됐어요. 윤서아. 어제 여기 일을 보러 온 거 맞습니다. 빨래하러 온 거 아니에요. 백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음 창을 열었다. 더 있어요. 바닥시료 1차 분석 나왔습니다. 젖은 부분. 그냥 물 아니에요. 한도윤의 시선이 내려갔다. 뭐지? 물에 희석된 섬유유연제 성분입니다. 그것도 세탁기 배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비율이 아니라 따로 섞은 농도에 가까워요.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고인물이 아니라 미리 만든 미끄럼이네. 백세진이 짧게 끄덕였다. 게다가 신기한 건 시신 머리 쪽보다 발 쪽 농도가 더 진해요. 사람이 넘어지며 흘린 게 아니라 바닥에 먼저 펴진 액체 위로 몸이 놓인 쪽에 가깝습니다. 윤태호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래도 그게 살인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청소하다 흘린 걸 수도 있죠. 한도윤은 대답 대신 서비스문 앞 바닥 사진을 확대했다. 마른 사각형, 그 앞에서 끊긴 젖은 경계, 그리고 문 아래 아주 가는 세제 자국. 청소면 여긴 왜 마르죠? 윤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백세진은 서비스문 로그까지 같은 화면에 겹쳤다. 패턴이 나와요. 그녀가 시간순으로 정리한 줄이 화면에 떠올랐다. 00시 57분 58초, 건조기 6번 최종 1분 구간 진입, 00시 58분 07초, 서비스문 열림, 00시 58분 12초, 실내 3번 카메라 흐림 시작, 00시 58분 41초, 출입문 닫힘 지연 기록, 00시 59분 01초, 건조기 6번 01 고정, 00시 59분 09초, 실내 3번 카메라 정상 복구. 오가은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1분 안에 다 몰려있네요. 네. 이상한 것들이 다 1분 안에. 백세진은 다시 프레임을 넘겼다. 실내 3번 카메라가 흐려지기 직전 화면 오른쪽 끝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쳤다.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엔 짧았다. 하지만 문틀만은 아니었다. 각도가 너무 낮았다. 이게 뭐지? 한도윤이 물었다. 팔꿈치나 어깨 혹은 큰 세탁 바구니 모서리. 사람이 카메라 가까이 갔다는 뜻이네. 네. 오가은이 윤서아의 가방에서 나온 점검표 사본을 다시 봤다. 출입문 닫힘 속도 1초 느림, 서비스문 응답 간격 불규칙, 그리고 그 아래 아끼는 잘 보지 못한 작은 체크 표시가 하나 더 있었다. 6번 건조기 종료 딜레이 확인. 오가은이 종이를 백세진 앞으로 밀었다. 이것도 봐. 백세진은 잠깐 눈을 좁혔다. 종료 딜레이. 그녀는 건조기 6번의 지난 2주 로그를 불러왔다. 비슷한 패턴이 3번 더 있었다. 정상 종료 직전 1분 구간에서 짧게 멈추는 기록. 그런데 3번 모두
점주 최민석의 운영자 앱 접속과 시간이 겹쳤다. 00시 59분 02초, 00시 58분 55초, 01시 00분 11초.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연습했네. 아무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백세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오류처럼 보였는데 반복 시간이 너무 비슷해요. 같은 매장, 같은 기계, 같은 계정 접속 시간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윤태호가 이번엔 반박하지 못했다. 오가은은 박준혁에게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문이 또 들려. 끝나고 전화할게. 윤서아는 늦은 문과 느린 종류를 둘 다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즉, 누군가 만든 1%들이 그녀 눈에 걸렸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점검표에 적었고 약혼자에게도 보냈다. 그리고 그 1분 안에 죽었다. 한도윤은 시신이 있던 자리를 다시 내려다봤다. 젖은 바닥과 건조기 사이, 넘어진 바구니, 벗겨진 슬리퍼, 뒤통수 손상, 너무 잘 정돈된 사고 현장. 사이는 뭐로 좁혀지죠? 그가 검시관에게 물었다. 검시관은 메모를 확인하며 말했다. 후두부 손상은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남는 건 둘입니다. 손이나 팔로 안목을 짧고 강하게 눌러 호흡을 끊었거나 젖은 천이나 넓은 옷감으로 입과 코, 목 일부를 함께 막아 질식시켰거나 손톱 아래 실섬유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면 소음도 적겠네요. 오가은이 말했다. 검시관이 끄덕였다. 짧은 시간이라면요. 특히 상대가 뒤로 밀리며 후두부를 먼저 부딪혔다면 더.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엔 누구에게 묻는 말이라기보다 흩어진 그림을 맞추려는 말에 가까웠다. 백세진이 화면 하나를 더 열었다. 최민석 차량 이동 나왔어요. 형사가 막 들어오며 말했다. 카페 나간 뒤 집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00시 56분쯤 이 근처 골목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는 매장 정면이 아니라 뒤쪽 골목 쪽에 세웠고요. 오가은이 바로 물었다. 몇 분 머물렀죠. 9분. 짧았다. 하지만 충분할 수도 있었다. 백세진은 서비스문 위치와 골목 CCTV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뒤쪽 골목에서 서비스문까지 걸어서 23초. 서비스문이 4초 열렸고 출입문은 1초 느리게 닫히고 카메라는 57초 가까이 흐려졌어요. 누군가 이미 지형과 사각을 알고 있었다면 구분은 길죠. 한도윤이 말했다. 그래도 사인까지 바로 붙진 않아. 그때 오가은이 시신 사진 중 윤서아의 오른손을 확대했다. 검지 손톱 아래에 미세한 실섬유, 그리고 손바닥 가장자리에 눌린 자국. 이 자국 바구니 손잡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검시관이 가까이 왔다. 뭘 봤죠? 한 방향으로 눌린 게 아니에요. 미끄러지듯 접힌 흔적이 있어요. 젖은 천이나 옷감이 손에 감겼다가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하고. 백세진이 즉시 다른 파일을 열었다. 윤서아 가방 안에서 나온 세탁물 있죠. 흰 셔츠, 운동복 하의 수건 2장. 왜? 수건 2장 둘 다 매장 비품이 아니에요. 하나는 일반 면사, 하나는 극세사인데 극세사 쪽이 매장 CCTV 닦는 용도의 천 재질이랑 비슷합니다. 오가은이 천천히 말했다. 카메라를 닦은 천으로 얼굴을 막았을 수도 있겠네. 검시관은 쉽게 단정하지 않았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안목 압박 흔적도 무시할 순 없어요. 한도윤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칠식의 방식은 아직 둘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점점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준비된 1분, 준비된 젖은 바닥, 준비된 지연, 준비된 사각, 그리고 그걸 미리 알아차린 여자. 백세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팀장님, 윤서아 씨 휴대전화에서 통화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복원됐어요. 뭔데? 음성 메모 자동 저장본입니다. 사용자가 따로 녹음 누른 건 아니고 통화 전후 음성 보조 기능이 백업한 조각이에요. 길이 11초. 모두의 시선이 노트북 쪽으로 보였다. 백세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 2초는 잡음 뿐이었다. 환풍기 소리, 금속이 한번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급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리고 윤서아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최민석 씨, 잠깐만. 그 뒤에 낮은 남자 목소리가 겹쳤다. 너무 작아서 바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한 단어만은 또렷했다. 다쳐. 그 순간 백세진이 정지시킨 화면 오른쪽 아래에 새로운 복원 로그 한 줄이 떠올랐다. 00시 58분 41초 출입문 수동 지연 모드 활성화. 4부 1초씩 어긋난 것들. 00시 58분 41초 출입문 수동 지연 모드 활성화. 그 한 줄이 뜬 뒤로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안문이 느렸던 건 고장이 아니라 조작일 수 있었다. 윤서아가 점검표에 적어둔 1초 느림도 박준혁에게 보낸 문이 또 느려도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백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모드 원격으로 안 됩니다. 윤태호가 고개를 돌렸다. 확실합니까? 제조사 매뉴얼상 현장 패널에서만 들어가요. 서비스문 안쪽 점검 패널, 거기서 수동 전환해야 합니다. 한도윤이 바로 물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오가은이 답했다. 점검표에 이상을 남긴 사람. 그냥 본사 직원이 아니라 조작된 1%를 눈치챈 사람. 사인은 뭐로 찍히지? 검시관이 짧게 정리했다. 지금은 질식 계열입니다. 경부 압박이냐, 젖은 천 같은 넓은 면 압박이냐, 둘 중 하나에 더 가깝고요. 한도윤의 시선이 다시 로그로 갔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건 질문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 같았다. 백세진은 노트북 화면을 2개 더 띄웠다. 하나는 제조사 서비스 매뉴얼, 하나는 매장 내부 패널 위치 사진이었다. 서비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몸을 반쯤 넣어야만 만질 수 있는 작은 스위치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다. 안문 지연, 서비스문 응답 간격, 건조기 종료 딜레이. 셋 다 같은 구역에서 만질 수 있어요.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즉 기계 3개가 한꺼번에 조금씩 이상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구역에서 하나씩 건드린 거죠. 백세진의 말은 건조했다. 형사가 안으로 들어오며 비닐 증거 봉투 하나를 들었다. 차량 1차 수색 나왔습니다. 최민석의 검은 SUV 뒷칸에서 나온 물건들이었다. 반쯤 비어있는 소형 투명병, 극세사 1002장, 매장용 예비 운영키, 얇은 고무장갑 한 짝, 병 안에는 옅은 파란 액체가 남아있었다. 한도윤이 투명병을 봤다. 바닥 성분이랑 돌리는 중입니다. 백세진이 곧바로 답했다. 형사는 봉투를 더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조수석 밑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서비스 센터 명함이 하나 접혀 있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6번 01, 앞문 +1, 뒷문 간격. 오가은의 시선이 딱 멈췄다. 메모했네. 윤태호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한도윤은 그 메모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최민석이 서 있던 자리를 봤다. 조금 전까지 버티던 표정, 불편할수록 더 반듯해지던 어깨, 질문 전에 답을 준비하던 눈, 그리고 그 눈이 마지막 음성 메모에서 건조기 쪽으로 잠깐 갔었다는 사실. 오가은이 말했다. 최민석 다시 앉혀요. 잠시 후 최민석은 매장 구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까보다 얼굴색이 죽어 있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버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말수를 줄이고 시선을 빼고 대답을 늦췄다. 그 역시 느린 것이 방어가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한도윤이 메모가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거 당신 차에서 나왔습니다. 최민석의 눈이 한번 흔들렸다. 아주 짧았지만 이번엔 분명했다. 모르는 겁니다. 글씨는요? 제 글씨 아닙니다. 오가은이 말을 받았다. 그럼 누가 당신 차 조수석 밑에 매장 이상 항목을 딱 그렇게 적어서 넣어둬요. 최민석은 택구하지 않았다. 백세진이 노트북을 돌렸다. 건조기 6번, 지난 2주 동안 1분 멈춘 패턴 4번.
4번 다 점주 개정 접속 직후입니다. 앞문 닫힘 지연 문의도 점주 개정. 서비스문 응답 간격 불규칙도 점주 개정.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성실하네요.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최민석 씨, 지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민석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매장 점검하려고 본 겁니다. 이상 있으면 고쳐야 하니까. 고칠 생각이었어요. 오가은이 물었다. 아니면 익숙해질 생각이었어요. 최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도윤이 물었다. 왜 6번이었지? 뭡니까? 건조기. 최민석이 처음으로 한도윤을 봤다. 왜 하필 6번이냐고. 최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백세진이 대신 말했다. 6번 건조기는 서비스문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서비스문 열고 나와서 3걸음. 카메라 3번 사각 끝. 앞문에서도 정면으로 안 보이고요. 오가은이 천천히 이었다. 거기다 종료 1분 남았을 때 사람이 제일 기계 가까이 가죠. 멈췄나 확인하려고. 한도윤은 다시 로그를 보며 말했다. 준비는 오래 했고 실행은 1분 안에 끝냈네. 최민석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의식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말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몸의 반응. 검시관이 시신 사진을 다시 꺼냈다. 손톱 및 섬유 결과 1차 대조 왔습니다. 극세사 계열입니다. 차량에서 나온 천과 조직 방향이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무슨 뜻이죠? 윤태호가 물었다. 동일 제품군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완전 동일 개체 확정은 더 봐야 하고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 확정은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선은 이미 그어지고 있었다. 로그가 한 줄, 차량이 한 줄, 섬유가 한 줄, 증언이 한 줄. 서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같은 시간대로 모이고 있었다. 백세진이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열었다. 전방은 꺼져 있었는데 주차 충격 대기 모드는 살아 있었어요. 음성은 없습니다. 대신 시동 온오프 시간이 남아 있어요. 화면에 시간이 떴다. 00시 55분 48초. 시동 꺼짐. 01시 05분 02초. 시동 켜짐. 형사가 중얼거렸다. 딱 9분이네요. 오가은이 말했다. 뒤쪽 골목에서 서비스문까지 23초. 카메라 흐림이 57초. 건조기 1분 고정 앞문 지연, 바닥 도포 시신 배치. 그녀는 최민석을 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9분이면 되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정리하자. 매장 안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보였다. 그는 서비스문 쪽으로 걸어가 바닥 경계 앞에 멈췄다. 젖은 곳과 마른 곳,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사각형. 그가 발끝으로 경계를 짚었다. 첫째, 짧은 말이 떨어졌다. 최민석은 며칠 전부터 앞문 닫힘을 1초 늦추고 서비스문 응답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6번 건조기 종료를 1에서 걸리게 연습했다. 백세진이 메모와 로그를 나란히 띄웠다. 6번 01, 앞문 플러스 1, 뒷문 간격. 둘째, 한도윤이 서비스문 손잡이를 쳐다봤다. 어젯밤 00시 56분쯤 뒤 골목에 차를 세우고 운영키로 서비스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왔다. 형사가 차량 이동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셋째, 한도윤은 천장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실내 3번 렌즈를 극세사 천으로 닫거나 가려서 57초 동안 시야를 뿌옇게 만들었다. 백세진이 흐릿해진 프레임을 넘겼다. 오른쪽 윗부분에서 아래로 쓸린 자국. 자연 김서린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넷째, 한도윤은 건조기 6번 앞에 멈췄다. 윤서아가 이상을 눈치채고 6번 앞에 섰을 때 01에서 멈춘 종료 딜레이로 사람을 붙잡아뒀다. 오가은이 박준혁의 메시지를 읽었다. 문이 또 느려. 끝나고 전화할게. 한도윤은 메시지 마지막 문장을 반복하지 않았다. 끝나고 전화할게. 끝나지 못했으니까? 다섯째,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미리 희석한 섬유 연재를 바닥에 펴서 사고처럼 보일 미끄럼을 만들었다. 형사가 차량에서 나온 소형병을 들어 보였다. 방금 결과 왔습니다. 차량병 잔여물
바닥 시료와 계면활성제 비율 유사합니다. 윤태호가 낮게 숨을 뱉었다. 최민석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그리고 여섯째, 그가 최민석을 봤다. 윤서아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하려는 순간 입과 코를 막거나 안목을 눌러 호흡을 끊었다. 뒤통수 손상은 그 뒤에 붙였고 검시관이 말했다. 지금 시신 상태는 그 재구성과 가장 가깝습니다. 다만 압박 방식은 둘 중 하나가 남아있죠. 오가은이 덧붙였다. 손이냐 천이냐. 최민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상상입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왔다. 한도윤은 반응하지 않았다. 백세진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상상 아닌 것도 있어요. 그녀가 화면에 띄운 건 매장 포스 기록이었다. 00시 37분 자파 항목 수기 입력. 극세사 타월 2 소형 공병 1. 형사가 말했다. 근처 편의점입니다. 최민석 카드. 오가은이 바로 이어받았다. 왜 샀어요? 최민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청소하려고요. 아니면 닦아서 가리려고요. 최민석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사망자는 누구지? 이번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말했다. 허위 청구를 보러 온 본사 직원이 아니야. 오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당신이 며칠 동안 만든 고장을 사고로 바꾸려는 준비를 제일 먼저 읽어낸 사람이었지. 최민석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한도윤이 다시 물었다. 사인은 뭐로 찍히지? 검시관이 차분하게 답했다. 최종은 부검에서 갈립니다. 하지만 사고사는 아닙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한도윤의 말이 이어졌다. 오가은이 최민석을 똑바로 봤다. 들켰으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유리문 밖은 어느새 완전히 아침빛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자동문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지금도 문은 1초 늦었다. 하지만 이제 그 1초는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로 보였다. 윤태호가 팔짱을 풀며 말했다. 동기는 아직 약합니다. 오가은이 즉시 돌아봤다. 허위 청구. 점검 은폐. 감사 직전. 그걸로 살인까지 간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한도윤은 말없이 최민석 차에서 나온 다른 봉투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카드 전표, 그리고 잘 접힌 얇은 출력물이 있었다. 백세진이 먼저 읽었다. 클린큐브 서부권 특별감사 예상 항목. 그녀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다. 이거. 오가은이 받아 읽었다. 기기 교체비 허위 청구 적발 시 가맹 해지 및 형사 고발 검토. 최민석이 처음으로 크게 말했다. 그건 그 한마디에 모두 시선이 꽂혔다. 너무 빨랐다. 아직 아무도 그 출력물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먼저 부정하려고 했다. 한도윤이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건 뭐? 최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차에 있었어요. 백세진이 출력물 하단을 확대했다. 인쇄 시각은 사건 당일 밤 11시 3분. 출력 위치는 매장 사무용 프린터였다. 형사가 숨을 삼켰다. 그럼 윤서아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네요. 윤태호도 이번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도윤은 최민석 앞에 그 출력물을 내려놨다. 왜 죽였지? 최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끝만 아주 작게 떨렸다. 그리고 그때 백세진의 노트북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복원 중이던 음성 메모 파일이 하나 더 살아난 것이다. 파일명은 없었다. 길이는 6초. 백세진이 화면을 본 채 멈췄다. 팀장님. 한도윤이 돌아봤다. 그녀는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말했다. 이번엔 윤서아 목소리 말고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5부. 제 시간에 닫힌 문. 이번엔 윤서아 목소리 말고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백세진의 말 뒤로 셀프 빨래방 안이 조용해졌다. 최민석도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는 버티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다.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걸 기다리는 얼굴에 가까웠다. 백세진이 파일을 재생했다. 짧은 잡음이 먼저 들렸다. 무언가 눌리는 소리, 플라스틱 커버가 스치는 소리, 아주 낮은 호흡,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흘렀다. 수동 지연 모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윤서아의 목소리가 겹쳤다. 최민석 씨, 잠깐만. 짧은 마찰은 숨 막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형사가 제일 먼저 말했다. 여자. 맞네요. 하지만 오가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긴 했어도 이상하게 감정이 없었다. 너무 또렷했고 너무 반듯했다. 백세진이 파일을 멈추고 다시 앞부분만 재생했다. 수동 지연 모드가 설정되었습니다. 한도윤이 물었다. 사람 아니지. 네, 백세진이 답했다. 패널 안내 음성입니다. 제조사 기본 음성. 서비스문 안쪽 점검 패널에서 수동 모드로 바꾸면 나와요. 윤태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 시간에 누군가 서비스문 안쪽 패널 앞에 있었다는 뜻이죠. 백세진은 말을 자르지 않았다. 그것도 윤서아 바로 앞에서요. 오가은의 시선이 최민석에게 갔다. 여자 목소리는 새 인물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다. 그런데 그래서 더 선명해졌다. 누군가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직접 패널을 만졌다는 뜻이니까?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사망자는 누구지? 오가은이 답했다. 감사팀 직원 윤서아. 잠깐 멈췄다가 더 낮게 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사고를 사고로 넘어가지 않을 사람. 한도윤은 검시관을 봤다. 사인은 뭐로 찍히지? 검시관은 방금 도착한 부검전 예비 회신을 읽었다. 질식사입니다. 구강과 비강 주변에서 극세사 섬유가 다수 검출됐고 입술 안쪽 점막에도 같은 섬유 마찰 흔적이 있습니다. 안목 압박 흔적은 보조적입니다. 직접 사인은 젖은 천 같은 넓은 면으로 입과 코를 막은 질식에 가깝습니다. 오가은이 낮게 물었다. 그러면 후두부 손상은? 사후 또는 임종 직전 2차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사고사는 완전히 사라졌다. 젖은 바닥도 뒤통수 손상도 벗겨진 슬리퍼도 다 껍질만 남았다. 한도윤은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엔 누구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한도윤이 직접 걸어가 서비스문 앞에 섰다. 마른 사각형과 젖은 경계, 문 아래의 얇은 세제 자국, 그리고 아직 복원 중인 시간들. 정리한다. 그 목소리에 모두 시선이 보였다. 최민석은 어젯밤 11시 3분 매장 프린터로 특별감사 예상 항목을 출력했다. 거기엔 허위 청구적 발시, 감행 해지와 형사 고발 검토가 적혀 있었고 형사가 바로 받았다. 같은 날 0시 37분 근처 편의점에서 극세사 타월 2장과 소형 공병을 샀습니다. 최민석 카드로. 그 뒤 카페에서 윤서아를 본 뒤 집으로 간 척 차를 돌렸지. 한도윤의 말이 이어졌다. 뒤 골목에 차를 세우고 운영키로 서비스 문을 열어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한 건 셋이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앞문 닫힘 1초 지연. 서비스문 응답 간격 흔들기. 6번 건조기 종료를 1에서 붙잡기. 백세진이 화면에 로그를 띄웠다. 00시 57분 58초. 건조기 6번 최종 1분 구간. 00시 58분 07초. 서비스문 열림. 00시 58분 41초. 수동 지연 모드 활성화. 00시 59분 01초. 건조기 6번 01 고정. 그리고 카메라를 극세사 천으로 문질러 흐리게 만들었다. 오가은이 말을 이었다. 시야를 뿌옇게 만든 이유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을 지우기 위해서죠. 누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안 보이게. 한도윤은 건조기 6번 앞에 멈췄다. 윤서아는 이미 이상을 눈치채고 있었다. 앞문이 1초 느리다는 것도 서비스문 응답이 이상하다는 것도 6번 건조기 종료가 매끈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점검표 4번을 들어 올렸다. 출입문 닫힘 속도 1초 느림. 서비스문 응답 간격 불규칙. 6번 건조기 종료 딜레이 확인. 최민석은 그걸 몰랐겠지. 윤서아가 점검표에 다 적었는지. 오가은이 박준혁의 메시지를 읽었다. 문이 또 느려. 끝나고 전화할게.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는 끝날 줄 알았고, 잠깐 멈춘 뒤 최민석을 봤다. 당신은 끝나면 안 됐지. 최민석의 턱이 아주 천천히 굳었다. 한도윤은 말을 이어갔다. 바닥에 희석한 섬유유연제를 먼저 폈다. 넘어졌을 때 사고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젖은 경계는 서비스문 앞에서 끊겼다. 네가 그 안쪽에 있었으니까. 형사가 차량에서 나온 공병 사진을 내밀었다. 병 잔여물과 현장 시료, 계면활성제 비율 유사합니다. 그리고 6번을 01에 붙잡아뒀다. 한도윤이 건조기 표시창을 쳐다봤다.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숫자를 본 것처럼 느꼈다. 사람은 끝날 때 기계 앞으로 간다. 멈췄나 왜 안 끝나나 확인하려고. 01은 단순한 1분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1분이었어. 오가은이 낮게 덧붙였다. 앞문도 느렸고요. 나가려면 한 박자 더 머물러야 했죠. 그 순간 서비스문 안쪽 패널 음성이 나왔다. 한도윤의 말이 이어졌다. 수동 지연 모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는 최민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윤서아가 그 소리를 들었고 네 이름을 불렀다. 최민석 씨 잠깐만. 백세진이 손톱 및 섬유 사진을 띄웠다. 그 다음이 질식입니다. 카메라 닦던 극세사 천 혹은 같은 재질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았어요. 손톱 및 실섬유는 그때 잡아뜯은 흔적이고. 검시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비 소견상 맞습니다. 입과 코 주변의 아픈 방향도 천이 위에서 아래로 밀착된 쪽에 가깝습니다. 오가은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윤서아는 소리치기 전에 막혔어요. 그래서 큰 소란이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건 이름 반쪽뿐이었죠.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 다음엔 쓰러뜨리고. 아니, 한도윤이 고쳐 말했다. 이미 숨이 끊기거나 거의 끊긴 뒤에 젖은 바닥 쪽으로 눕혔다. 뒤통수를 바닥이나 기계 하단에 부딪히게 만들고 바구니를 넘어뜨리고 슬리퍼 하나를 벗겨 사고처럼 정리했어. 오가은이 바닥 사진을 짚었다. 그래서 머리 쪽보다 발 쪽에 유연제 농도가 더 진했네요. 몸이 흘려 만든 젖음이 아니라 미리 만든 젖음 위에 몸이 놓인 거니까. 윤태호도 이번에는 더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다. 즉 확률 조작이라는 겁니까? 백세진이 대답했다. 네. 하나만 보면 다 작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하나씩 짚었다. 앞문 1초 지연. 서비스문 응답 흔들기. 건조기 01 멈춤. 카메라 57초 흐림. 희석한 유연제. 극세사 천. 전부 따로 보면 고장이나 청소 실수처럼 보이지만 같은 1분 안에 겹치면 사고가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1%씩 어긋난 걸 모아 100%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 그 말이 매장 안에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최민석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들켰다. 무릎 위에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오가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죽였어요? 최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윤이 특별감사 출력물을 그의 앞에 내려놨다. 왜 죽였지? 이번엔 더 오래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최민석이 처음으로 아주 낮게 말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가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말 늘 늦어요. 최민석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놓았다. 그 여자가 다 적고 있었습니다. 문도 기계도 다. 보고서 올라가면 끝이었어요. 가맹해지면 대출 못 막습니다. 이미 밀린 게 있었고 교체비는 메워야 했고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한도윤이 되물었다. 최민석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이름 부르길래 순간적으로 소리만 못 내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발버둥을 쳤고 천이 젖어 있었고 손이 안 떨어졌습니다. 검시관이 차갑게 말했다. 그걸 질식사라고 합니다. 최민석의 목이 한번 움직였다. 넘어진 걸로 만들면 될 줄 알았습니다. 형사가 물었다. 그래서 바닥도 만든 거고요. 최민석은 대답 대신 시선을 내렸다. 그 침묵으로 충분했다. 오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두 번이 없다. 이미 한 번 무너졌고 그 뒤는 형태만 남는다. 윤태호가 천천히 말했다.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답했다. 감사하러 온 본사 직원.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다시 말했다. 아니, 네가 만든 작은 고장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읽어낸 사람. 윤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그도 반박하지 않았다. 한도윤은 검시관을 봤다. 사인은 뭐로 찍히지? 젖은 극세사 천에 의한 질식사. 검시관이 분명하게 말했다. 후두부 손상은 위장용 2차 손상. 한도윤은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엔 오가은이 아주 짧게 답했다. 들켰고 그래서 급해졌으니까요. 그게 전부였다. 처음부터 거대한 계획은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작은 조작은 분명 오래 준비됐다. 1초 늦은 문, 01에 멈춘 건조기, 불규칙한 서비스문, 흐려진 카메라, 미리 펴둔 젖은 바닥, 그리고 닦으려고 샀던 천,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던 모든 준비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서아는 미끄러져 죽은 게 아니었다. 기계 고장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며칠 동안 쌓아 올린 작은 어긋남들을 읽어냈고 그래서 죽었다. 형사가 최민석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쇠수갑 소리가 짧게 울렸다. 최민석은 마지막까지 변명하지 않았다. 그럴 말이 더는 남지 않았으니까. 밖은 완전히 아침이었다. 매장 유리문이 열리고 닫혔다.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문은 원래의 속도로 제 시간에 닫혔다. 다음 건 예고. 다음 사건은 불이 꺼진 단 3초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모두 정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잠깐 전기가 나갔고 경고음이 울렸고 누군가는 계단을 택했고 누군가는 그대로 멈췄다. 그리고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한 사람만 죽어 있었다. 현장은 너무 평범했다. 작동 기록은 정상, 출입 로그도 정상, CCTV도 복구됐다. 누가 봐도 불운한 사고였다. 하지만 확률 수사국은 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엔 늘 작은 어긋남이 남는다. 반박자 늦은 경고음, 1도 어긋난 센서, 단 한 번 멈춘 자동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1%들이 겹치면 사고는 누군가의 설계가 된다. 다음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피했다고 믿는 건물 안에서 오직 한 사람만 반대쪽으로 몰린 이유를 묻게 된다.